자궁절제술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자궁적출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었고 적출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약간 과격한 어감이 있어서 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궁절제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자궁적출술을 예전에부터 이제 궁적이라고 이제 많이 줄여서 부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 남성인 경우에 자궁절제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금 저희 이제 카이트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발표를 하진 않았고 외국 문헌들을 봤을 때 뭐 미국 기준으로 한 14%에서 20% 정도 사실 자궁절제술이 그 성별 정정의 요건에 들어있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되게 좀 천차만별로 빈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 받았는지를 이제 물어봤을 때는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남성화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리고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서 향후 산부인과 진료를 안 받고 싶어서 자궁 관련 질환이 있어서 월경 관련 불편 마지막 두 가지 응답은 사실 월경 관련된 질환이 있어서 받게 되시는 경우도 사실 26%, 22%로 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 부분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포리아 때문에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디스포리아 자체가 월경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 때문에 생기는 위화감이 뭐 월경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월경양이라든지 이런 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위화감이 더 심화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위화감과 별개로 산부인과적인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진료실에서 보면 꽤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가능 기준은 일단 지속적인 디스포리아, 월경에 관련된 디스포리아일 수도 있고, 자궁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디스포리아를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뒤에서도 좀 더 설명드리겠고, 치료에 대한 동의 능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인과 그다음 보호자 동의하 청소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수술한 환자분들은 한 18살부터 48세까지 있었습니다. 네. 자궁 제거와 유지의 기로에서 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하시는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 보신 오른쪽에 있는 기사가 2021년에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트랜스 남성에서 생식 능력 제거 수술, 즉 자궁 난소 제거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한 첫 케이스가 통과되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은 사실 점점 더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판사들마다 재량이 좀 다 다르고는 있지만 비수술 정정이라고 저는 이제 좀 간편하게 표현을 하는데 비수술 정정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별 정정을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옵션이 많이 생기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정정 때문이 아니라면은 제공 제거하는 것이 이제 장단점, 이제 꼭 의료적인 필요가 있어서 아니라면은 이제 옵션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 장점으로는 만약에 양성 질환이 있으셨다거나 그 불규칙 자궁 출혈, 그러니까 호르몬을 하시면서도 월경이 제대로 잘 억제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 사실 자궁과 관련된 질환이 내재해 있으실 가능성도 사실 높은 거라서 사실 1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그리고 양성이나 악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암이나 자궁 관련된 질환, 자궁 근종, 그다음에 난소암, 유방암 이런 부분들은 가족력적인 것도 많고 과거력이 있으셨다면 예를 들면 유방 관련된 종양이 있으셨다면 나중에 자궁 관련된 종양이 또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력과 가족력을 좀 많이 따라가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력이 있으시다, 내지는 과거력이 있으시다면 예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강검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검진을 하시라는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 호르몬 치료해서 자궁 안 쓰고 월경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질 이용한 성관계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시게 된다면은 사실 시스 여성들에서는 한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트랜스 남성들에서는 한 3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안 하시게 되면 검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궁 제거하면 이제 그 검진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질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임신 가능성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자궁을 제거했을 때 단점은 당연히 수술 비용과 회복 시간, 입원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고 생식력이 비가역적으로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궁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크로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술이나 입원이나 비용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생식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단점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만약에 조절이 좀 잘 안 될 경우에는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부암 검진 계속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혹시 자궁 유지하고 성별 정정 다 완료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궁이나 난소 관련된 질환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진료나 수술, 검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남성으로 정정된 상태에서 여성 생식기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비보험으로 진료를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임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좀 장단점을 정리를 해봤고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자궁을 떼면 골다공증이나 질탈출증 등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난소와 관련된 게 골다공증 그리고 질탈출증은 사실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월경을 사실 회피하고 싶어서 월경에 대한 위화감 때문에 자궁을 제거하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 자궁을 그러면은 남겨두고 제거하지 않고 월경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임플라논이나 미레나라고 하는 이런 원래는 이제 피임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의료 기구들인데 이제 이게 월경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월경통을 많이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부작용이자 효과들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월경 회피 목적으로 이 시술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레나는 이제 자궁 안에다가 삽입하는 장치고 한 번 삽입하면 5년 정도 지속이 되고 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5년 정도 월경을 회피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거할 경우에는 또 가입력이 돌아오고 월경이 또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시술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임플란론 삽입은 이제 자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자궁 내에 시술을 받기 어려우신 그래서 성 경험이든 뭐 탐폰 경험이든 질내 뭐라도 삽입한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손가락도 삽입한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레나 삽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수면 마취를 하고 미레나 삽입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임플란론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임플란론은 팔에 이렇게 성냥개비 크기의 이 기구를 삽입을 하게 되면 3년간 이제 월경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호르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성 호르몬과 반대되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남성 호르몬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남성 호르몬 요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또 다른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부담이 또 호르몬에 대한 부담이 또 있으실 수 있겠는데 그렇게 호르몬적인 방법 말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방법은 이제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조직인 자궁 내막 조직들을 이제 완전히 태우거나 얼려서 없애버리거나 응고술, 뭐 소작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궁 내막 소작을 통해서 자궁 내막 조직을 파괴시켜서 월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 가능한 시술이고, 근데 이건 이제 비급여에 해당해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시술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게 완전 소작이 되지 않고, 특히나 이제 나팔관이라든지 자궁경부라든지 이런 데 조직이 조금 남아있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재생이 돼서 한 3, 4년 뒤에 다시 또 출혈이 조금씩 다시 생긴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시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앞에 두 가지는 비가역적인 방법, 뒤에 있는 방법은 이제 한 준가역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스 여성들에서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런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고도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비가역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방법이겠죠.로 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자궁절제술이 되는데요. 자궁절제술 중에서도 부분 자궁절제술과 전 자궁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체부라고 해서 자궁의 몸통과 그다음에 그 자궁 안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이제 통로와 같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호리병 주머니 같은 거에서 호리병 주머니 목 부분을 목경자를 써서 경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부 부분은 남겨놓고 체부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부분 자궁 절제술이 되겠고 경부까지 모두 다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질과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제거가 되게 되면 질이 이제 뻥 뚫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질을 봉합해주는 방법인 전자궁 절제술, 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그 전자궁절제술을 하지 않고 부분 자궁절제술을 하신다면 어쨌든 경부 남아 있는 데에서 계속 경부암 검진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목적으로 하실 때는 부분 자궁절제술보다는 전자궁절제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과거로부터 개복, 그다음에 지금은 복강경 수술과 이제 로봇 수술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너무 고가라서 로봇 수술을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일부 병원들에서 조금 더 아예 배꼽에도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무흉터 자궁절제술, 그러니까 질 쪽을 이용해서 진로 수술 다 하는 무흉터 자궁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도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어, 흉터로 생각하시면은 개복은 이렇게, 복강경은 이렇게 저는 한 두 개 정도 구멍이 뚫게 되고, 두 개에서 한 네 개 정도의 구멍이 생기게 되고, 모흉터는 이제 배 쪽에는 흉터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수술 후 회복이 더 빠르고, 합병증 위험도 적고, 흉터 크기도 좀 적기 때문에, 네, 최근에 대세는 이제 복강경 아니면 무흉터, 이렇게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 제일 많이 해왔던 게 복강경이라서 아직도 이제 복강경을 하고 있고,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모흉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난소를 남겨두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이전에는 옵션이 아예 없었어요. 난소와 자궁을 다 제거해야지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던 시절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게 옵션이 없었었는데 21년 이후로 사실 자궁도 남겨놓은데도 정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난소를 남겨놓고서도 그 정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옵션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소를 남길 것이냐, 제거할 것이냐, 이 이슈에 있어서는 기존에 사실 논문이 많이 없습니다. 외국도 사실 이렇게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추적 관찰 쭉 하는 이런 세팅의 연구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시스 여성들에서 난소를 뗄 것이냐, 놔둘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좀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시스 여성에서는 난소를 다 떼버리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 치매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트랜스맨인 경우에는 지금 테스토스테론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대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사족이다 싶으면서도 좀 넣어봤는데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배란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배란을 억제시키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과 좀 비슷한 것처럼 난소에 난포가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수술을 해보면은 난소가 굉장히 조금 커져 있고 난포가 되게 많이 생겨 있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론적으로는 난소암 위험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이론적으로는 자궁 내막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또 테스토스테론을 막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또 억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어떻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는 상황이 아니고요.
점점 사실 우리 고령화 전체 인구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퀴어 커뮤니티들도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뭐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맞으신 분들의 건강이 어떤지에 대한 이런 연구가 이제 점점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고령화에 따라서 사실 암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난소암이든 자궁내막암이든 고령화될수록 암이 더 많이 생기는 건데, 뚜렷한 만한 지금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난소를 남겨놓은 트랜스맨들에게서 난소암이 발견된 사례들이 케이스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희귀한 사례들을 이제 공유하는 이런 논문들에 올라오는 것들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좀 정리된 난소를 남겨둘 경우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제거할 경우의 장점, 단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남겨둘 경우의 장점은 마찬가지로 생식력이 보존된다는 것. 그래서 향후에 어떤 생식력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남겨두는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네,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못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평균 폐경 연령에서 노화의 연령이라고 얘기하는 한 60까지 남성 호르몬을 맞으십니다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60까지 남성 호르몬을 다 맞으시는 분들, 저 꼬박꼬박 다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뭐, 왜냐면은 정정 후에는 좀 이제 필요성을 좀 덜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 목소리 충분히 낮아지고 패싱이 어느 정도 되시고 나서는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이제 뭐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병증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시게 되는 경우 남성 호르몬 주사 치료를 계속 맞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또 뭐 비용이나 보험 문제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우리가 권장드리는 60세까지 다 하지 못하고 그 전에 중단해야 되는 경우에 난소를 만약에 남겨놨다면 거기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이 노화와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트랜지션, 그리고 이제 2차 성징, 이제 섹슈얼한 이런 부분들만, 외형, 이런 부분들만 담당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전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뼈 건강과 혈관 건강, 그리고 인지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호르몬, 어느 여성이든 남성이든 호르몬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둘 다 없는 상황에서는 노화가 더 가속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난소와 자궁을 다 절제해서 다 제거했는데 내가 만약에 남성 호르몬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일찍 오게 된다. 그렇다면 노화가 조금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둔다면은 이런 경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60세 이상에서는 난소 보존의 장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소도 나이가 있거든요. 시스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이 폐경이라고 하는 게 난소의 기능이 이제 끝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한 50에서 60세 사이 이후에서는 난소를 보존하는 장점이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겨둘 경우에 단점은 초반에 얘기 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청멸정절 다 완료하신 다음에 난소를 남겨둔 그 난소에서 뭔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수술 받는 게 조금 어려우시게 됩니다. 왜? 남성인데 난소 수술을 받는다라는 게 보험에 지금 등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급여로 수술하셔야 되고 또 뭐 이제 절차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조금 병원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난소를 남겨놨는데 거기서 나중에 혹시 혹이 생겼을 때 수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남은 난소가 그 주변 조직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요관이나 혈관의 손상이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수술할 때 같이 뗄 때는 난소 수술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난소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난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거할 경우에 장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난소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난소암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그 난소에 뭐 혹이, 물혹이, 암이 아니더라도 물혹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거를 하고 나면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맞고 계시던 요구량이 조금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남성 호르몬 맞고 계시는 거가 어느 정도 일부는 지금 난소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 억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전신적으로 트랜지션을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난소가 없으면은 이제 그 억제해야 되는 용량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동안 뭐 3개월 간격으로 13주 간격으로 맞으셨다면은 수술 후에는 한 14주나 15주 간격으로 맞으시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맞고 계시는데도 여성 호르몬 수치가 계속 높다든지 좀 이렇게 불규칙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실 수 있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거하는 경우의 단점은 생식력을 상실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호르몬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 노화나 골다공증이 조금 더 빨리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좀 너무 좀 복잡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난소를 남겨놔도 괜찮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패싱이 충분해서 정정 후에 더 이상 나는 이제 호르몬 안 맞아도 될 것 같다. 그냥 있는 난소에서 나오던 여성 호르몬으로 그냥 유지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성 호르몬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안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궁 난소 유방 종양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으셔서 나중에라도 혹시 난소에 혹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저는 난소를 남겨두는 거를 옵션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맨 위에 오른쪽은 제 주관적인 네, 기준입니다. 네, 점점 사실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잘 전달드려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냥 다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알아보고 스스로 다 코디네이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일단 오늘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는 목표로 다 가지고 왔는데요. 생식력 보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걸로 정말 내가 생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생식력 보존의 욕구, 사실 내가 난자를 남겨놔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세를 가진다는 이런 욕구에 대한 것들은 문화권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있다고 하고 이건 이제 미국 연구지만 한 30% 정도가 향후 임신이나 출산, 이세를 가지는 걸 원한다고 되어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난자를 남겨두려고 한다면은 사실 호르몬이나 수술 치료를 하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호르몬을 시작한 상태에서 난자를 얼리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호르몬을 3개월 정도 중단하고 나서 난자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난자 동결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난자 동결을 했을 때 이걸 나중에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트너가 여성이다라면은 정자를 어디선가 받아야 되겠죠.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배아를 만들어서 이 배아를 이제 배우자가 여성이니까 배우자에게 자궁이 남아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파트너가 남성이다라고 한다면은 난자는 있고 파트너가 정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체외수정을 해서 대신에 이제 대리모, 자궁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리모에게 배아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기는 한데 한국의 법과 제도상에서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한 이후에 정자를 공여받는 거라든지 남성으로 성별정정하고 나서 지금 동성결혼이 안 돼 있잖아요. 배우자 정자를 받으려면 이제 결혼한 상태여야 되는데 동성결혼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요 과정이 또 안 되고 대리모 과정이 한국에서는 또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져가서 하신다라고 내지는 뭐 법이 앞으로 바뀔 걸 기대한다라고 생각하고 얼려두시는 분들이 지금 한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지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렸을 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들 일단 지금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궁과 난소 수술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질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질을 나중에 폐쇄하는 그 수술을
성별 확장 수술을 하실 때 받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걸 같이 하느냐, 아니면 따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의사마다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성별 확장 수술을 계획 중이라고 하신다면은, 때는 질 점막과 이제 외음부, 소음순, 이런 조직들을 재건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질폐쇄 수술을 이번에 자궁 궁적을 하시면서 같이 받아버리셨다. 그러면은 받고 나면 결국 유착이 생기고 아물면서 이제 그 조직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재건술에 저는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재건술 하실 때 질을 없애는 수술을 같이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요도 지지가 돼서 또 선호하는 의료인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합병증률에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을 없애는 방법, 쉽게 말해서는 없애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것도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질 봉합술, 불완전 폐쇄, 점막 소작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불완전 폐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질을 그냥 앞뒤로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점막을 어느 정도 좀 잘라내고 앞뒤로 닫아버려서 유착을 만들어서 질이 있는 그 통로를 그냥 메워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꼬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절제를 저는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완전 절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질점막 자체를 아예 다 벗겨내서 벗겨낸 다음에 꼬매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각각의 선택지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합병증이나 수술 후 관리 이런 부분들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의 위험성은 복강경을 했는데 개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출혈이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그다음에 주변 장기나 신경 손상이나 마취 합병증은 사실 젊으신 분들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수술 후 단기 합병증으로는 이제 가스가 조금 늦게 나오시면 복부 불편하실 수가 있고 감염이나 출혈, 그다음에 배꼽에서 혹시 염증이 생겨서 조금 배꼽 모양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20명에 1명 정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좀 드물지만은 조금 중차대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재수술이나 아니면 질 부분을 이제 꼬매놓은 부분들이 터지는 경우가 500명 중에 2명 있었습니다. 이게 그 뭐 염증이 잘 안 아물어가지고 생기는 합병증들이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질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빨리 성관계를 시작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재수술이나 질 봉합된 부분이 파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통증, 유착, 흉터, 킬로이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탈장이나 골반장기 탈출증 이런 부분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자궁 절제술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많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만들어 봤는데, 수술 전에 관장 필요한지 저는 대부분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 드리고, 과거에 근데 배 쪽으로 수술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 유착이 있다던가, 크게 뭐 어릴 때 탈장 수술을 크게 받으셨다던가,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배 안에 유착이 있을 것 같으면 저는 가볍게 그냥 생리식염수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모 필요 없고요. 소변줄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방광도 많이 좀 까져 있기 때문에 방광이 혼자서 기능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방광을 좀 쉬게 해주는 역할이 소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삽입해서 수술 전에 뭐 정신이 있을 때 삽입하는 게 아니라 마취한 상태에서 삽입을 하고 수술 다음날 아침에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 성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 질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과 질을 이용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질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한 반 정도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고 25%는 좋아졌다 그러고 네. 좀 복잡하다.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좀 나빠졌다 하신 분들이 11%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궁에 질환이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성교통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시고 나면 오히려 좋아지시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궁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약간 묵직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궁이 있을 때는 질을 이용한 성관계를 할 때 좀 이런 묵직한 그 압력감이 좀 들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성감이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감의 대부분의 큰 주인공은 클리토리스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성감을 위해서는 케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보충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갱년기 증상은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적으로 만약에 난소와 자궁을 다 제거하시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됩니다. 덥고 땀나고 왜 짜증이 많이 나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몸에 통증이 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소를 남겨두는 경우에는 좀 덜 겪습니다. 안 겪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겪으시게 됩니다. 그다음 남성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잘 맞으시면서 생리 주기가 완전히 억제돼 있었던 분들은 수술 후 갱년기 증상은 덜 겪으시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생기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술 자체가 신체에 사실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 동안에 조금 더 피곤하고 낮잠을 더 자야 된다든지 뭐 정서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셔야 되시고요. 근데 2개월 이상 동안 기분이나 감정 기복이 정말 더 안 좋아지면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호르몬 검사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술 후 테스토스테론 요구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다른 또 어떤 연구에서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는 한 50, 60% 정도는 그 전에 맞던 거랑 똑같은 용량을 맞으셨다고 그러고 한 40% 정도는 요구량이 실제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조금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주관적인 증상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활하는 그 골반 저어 운동은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이제 자궁을 잡아주고 있는 요 인대들이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인대와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케겔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퇴원하실 시점 정도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서 근육을 강화시키시면은 이제 뭐 밑에 힘이 안 들어가요, 뭐 허리에 힘이 못 쓰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새 거의 안 하시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원 후 설명문인데 보통 이제 완전히 다 속에 녹는 실들까지 다 아물어서 완전히 수술 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다 회복되는 시점을 한 6주에서 8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산이라든지 뭐 킥복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시점은 2달 뒤라고 얘기 드리고요. 한 3박 4일 저희 병원에서 입원하시는데 퇴원하시면서부터는 일상생활 정도는 거의 다 가능하시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앉아서 일하시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 뒤에는 복귀하셔도 된다. 몸을 많이 쓰는 일 같으시면은 한 달 뒤에 복귀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더디게 되는 상황들, 이 부분은 수술 전 모든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당뇨라든지 당이 조절 잘 안 되시는 상황이었다든지 흡연, 과체중, 그다음에 수술 중에 만약에 좀 합병증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회복이 좀 더 더딜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 수술을 하셨던 게 자궁 경부와 관련된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하신 거라면은 사실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경부를 다 제거하셨더라도 경부암 검진을 계속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MC 저희 근육종합의원 기준으로 보험 적용은 일단 수술 전 검사와 자궁 초음파 하시는데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초진 비용이 이제 들고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 건강보험료도 냈는데 네. 시스 여성들도 이런 자궁 근종이 있어서 수술하실 때 건강보험 적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음파를 보셔가지고 근종이나 이런 성근증이나 뭐라도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한 해드리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약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병변이 아예 없고 정말 너무 한 20대인데 정말 아무 병변도 없는 이런 자궁 격리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 사람 수술 왜 했냐고 이렇게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 본인 부담으로 하시게 되는데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병원들마다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병동이나 병실 어떻게 하실지 저는 김경희 선생님 강동성심병원에서 그 아이디까지도 다 바꿔주시고 이런 이야기들 듣고 되게 부러웠는데 저희 병원은 국립병원이라서 좀 원칙대로 하는 좀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 표시를
바꿔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지워서 안 보이게 해드리는 식으로 해드리고 있고 본인의 패싱 상태나 선호에 따라서 옷무게랑 상의를 해가지고 다인실인 경우에는 여성 병실에 입원할지 남성 병실에 입원하실지 그 결정을 하시라고 하시게 말씀드리고 1인실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호자 상주 병실이거나 간호 간병 통합병동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을 유지한 경우에 나중에라도 생식이 가능한가요? 임신이나 난자 냉동 등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호르몬 치료하고 그냥 자궁 절제술 안 하신 음, 경우에 네네네. 나중에 임신이나 난자 냉동 가능하나 이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호르몬만 하고 계시고 자궁적으로 난소 쪽으로 수술 아무것도 안 받으셨다면은 호르몬만 중단하시면은 월경이 다시 재개되시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오래 호르몬을 하셨는지 그리고 기존의 난소 기능이 얼마나 좀 좋으셨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호르몬 몇 달 하고 나서 난소가 음. 아예 비가역적으로 그냥 정지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불임 상태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케바케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호르몬 중단하면 월경과 생식력이 재개가 되는데 이게 케바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생식력 보존에 대한 상담은 호르몬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호르몬 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생식력 보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강동성심병원 젠더 클리닉을 방문하셔도 되고 저희 병원에 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남성 호르몬을 투여 중인 상황인데 미레나처럼 여성 호르몬에 작용하는 시술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남성 호르몬을 투여 중인 상황에서도 출혈이 컨트롤 안 되시기 때문에 미레나를 선택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수혈이 컨트롤 잘 되시면은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는 중인데도 내막이 잘 억제가 안 돼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 이 내막을 떨어뜨려주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길항하는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 여성들에게서는 원래 나오고 있던 호르몬이고요. 이게 우리 몸의 월경 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프로제스테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월경이 만들어지고 떨어지고 만들어지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그런 주기가 생기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자궁 내막이 더 빨리 말라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미레나라고 하는 넣는 방법이 있고, 임플라논이라고 해서 피하에 삽입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치료하시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제스테론은 약간의 남성 호르몬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 하실 때 이 미레나나 임플라논, 그다음에 프로제스테론을 먹는 방법 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향후 임신 시도를 해외에서 한다면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혹시 케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병원 지금 난임센터가 문을 닫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들과 아니면은 저랑 상담을 하고 근처 병원들에서 이제 난자 냉동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가져가셔서 해외에서 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지금 시도해 보시다가 중단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미국의 클리닉 하나를 찾아보셨다라고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트랜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파트너 난자와 공여받은 정자로 아기 가지신 경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법적 상태에서도 트랜스 남성인데 파트너가 여성이다. 그러면은 파트너가 난임이시지만 않으시다면 법적 부부인데 무정자증으로서 남편 쪽에 정자가 없어서 난임이다라는 이런 소견서를 받아서 정자 기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신 출산하시는 분들은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꽤 많고 한 10분 이상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트랜스맨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들은 지금도 많이 가능하고 되고 있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을 멈출 생각이 없고 사는 동안 계속 맞는다고 하면 궁정을 받는 편이 나는 걸까요? 이제 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다.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
자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엄청 크게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 멈출 계획이 없으시고 계속 맞으신다면 저는 사실 그래서 소진할 때 또는 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기로에 계실 때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자궁 음, 초음파를 일단 받아보시라. 네. 한 번도 안 받아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 그래서 많죠. 받았을 때 뭐라도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으셔가지고 20대나 10대에서는 많이 없지만 30대, 40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나이 때문에라도 근종, 조그마한 근종이라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검진을 받아서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수술을 받으시는 쪽으로 저는 더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질환이 없다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옵션이 되는 거고요. 네,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굉장히 상황을 다른 면에서 보셨어요. 지금 자궁절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궁 난소절제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지선다를 얘기하셨는데 난소만 절제하고 자궁은 냅두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뭐 생각을 해보자면 난소를 양쪽 다 절제를 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궁에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만약에 근데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남성 호르몬을 계속 평생 맞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그거의 일부가 사실 몸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자궁 내막 조직이 조금 자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난소만 제거한다고 해서 자궁에서 출혈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출혈을 없앨 목적으로 난소만 절제하고 자궁을 두는 경우는 없으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난소 종양이 있어서 양쪽 다 난소 종양이 있으면 난소만 제거하고 자궁을 남겨두기도 하고요. 난소암이시라면 사실 난소와 자궁을 다 아예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우의 수는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네. 난소 자궁 절제술을 하고 난 뒤에 건강상 남성 호르몬을 못 맞게 될 경우 골다공증이나 노화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조절이 너무 안 되고 당뇨 조절이 안 돼가지고 40대에 중풍이 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 주사제는 더 이상 안 쓰거든요. 그러면서 골다공증 관련해서는 사실 골다공증 치료제와 뭐 비타민 D,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어차피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상태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가 더 우선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의 예방과 치료 방법들을 이제 같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렇게 40에 중풍이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 중풍이나 뇌졸중, 뭐 심장마비 같은 게 60, 70에 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난소가 어차피 그 수명이 50에서 55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난소를 커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난소를 제거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양쪽 다 난소를 남겨두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또 자궁 부분 절제보다 전체 절제술을 추천하신 거 성별 이유 검진 때문인지 나면. 관리를 생각했을 때 어떤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 이후 산부인과 이제 진료 안 받으시려고 받으시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은 그 경부까지 다 제거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을 조금 남겨놓는 게 경부를 제거하면은 이제 질을 꼬매야 되는 거고요. 경부를 남겨놓는다면은 경부와 체부를 잘라내고 난 그 아주 작은 구멍만 몇 단만 꼬매면 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분 자궁 절제술이 조금 더 이점이 있습니다. 시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계속 지금까지 봤던처럼 건강검진 받는 거 문제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부분 자궁 절제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그렇게 그런 부분하고 전체 수술했을 때 진단서가 달라지느냐. 왜냐하면은 법원 제출할 거라 좀 걱정이 된다. 다르게 나. 전 다르게 쓰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그리고 경부만 남아있을 때 사실 생식력은 없거든요. 그렇죠. 경부에 임신이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체부에 임신이 되기 때문에 체부만 제거되면 생식력 없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법정 보호자 동의하에 수술 가능한가? 요거 여쭤보셨어요. 근데 사실 18세가 이제 정정하고 대학교 가서 정정한 삶을 시작하시려고 18세에 오시는 분들이 고3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18세가 제일 적은 연령이었고요. 저는 부모님 동의하에는 일단 하고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미성년의 그 의료권 저 지지하고 있지만 지금 일단은 현실 상황에서는 부모님 동의하에 미성년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레나는 일단 만약에 원래 월경 너무너무 많이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넣고 나서 한 달째 그 원래 하던 월경 하실 때 빠질 수 있는 배출율이 한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된다고 하고 있고요. 오,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생리 끝나자마자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월경 많이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과다 월경만 아니었다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자궁이 워낙에 기저질환이 있으셔가지고 그 좀 모양이 뒤틀어져 있다던가 근종들 때문에 그 자궁 내막의 모양이 네, 뒤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위치가 이동할 수도 있고 위치가 좀 잘못 삽입돼서 이제 어디 벽에 박히거나 이럴 수도 있고 나팔관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드물게는 자궁에 아주 수축력이 강한 자궁에서는 이 나팔관 통해 가지고 미레나가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복강 안에까지 이동해가지고 제거해야 되는 복강경 수술로 해가지고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반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래서 이런 자궁 관련된 기형이나 자궁 관련된 그 질환 때문에 그 안에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는 T자 모양의 그 공간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에 보통 많이 생기게 되고요. 미레나를 하고도 충분히 월경이 억제되지 않고 그다음에 월경통이 억제되지 않아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뭐 적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7명, 8명 정도는 있다고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레나로도 역부족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네, 그 사실 그래서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사실 굉장히 만족하는 음. 시술이라고 저는 크게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에서 사실 조금 살짝 빠진다거나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살짝 박혀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얘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사실 통증만 없으시고 월경량 줄어드는 이런 효과만 잘 얻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약간 뭐 위치가 틀어진다고 해서 다 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가지고 네,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네, 제거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통증은 보통 한번 삽입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조금 약간 뻐근하고 우리한 정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같은 통계에서 그 자궁절제술을 받는 두 번째 가장 흔한 이유가 그 자궁절제술을 받으면 신체 남성화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게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난소가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상황에서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은 두 개가 싸운다, 충돌한다. 맞아. 그 얘기 환자들 되게 많이 해. 네, 무슨 네, 네. 말이야? 네, 근데 사실 그게 남성 호르몬이 좀 더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억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 어떤 질환, 여성 음,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신 거고요. 또 질환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저는 수술 쪽을 권장해드리게 되는 거고, 호르몬만 맞고도 월경 잘 없어지시고 디스포리아 많이 좋아지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여성 호르몬이 거의 미미할 정도까지 억제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 후에 요구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원래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던 그 비율들이 조금은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사실 이게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더 기대를 하실 수 맞지, 있겠지만, 네, 맞지 않는 내용인데 자궁절제술을 받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게, 아직도 네,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없으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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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궁절제술 전후로 호르몬 중단 얼마나 시키고 계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내비도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비도는 한 3개월 정도 만에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주사와 주사의 한 중간쯤에 수술하시면은 중단 중단 없이 없이. 그냥 네 아예 중단 없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예 예나인 경우는. 예나라면은 사실 맞고 나서 한 일주일 뒤 정도에 그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출혈 없을 때까지는 저는 조금 봐가지고 다시 재개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의 중단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그 한 직후에 주사 맞으시는 거는 저도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조금 더 출혈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혈만 멎으면 다시 주사 재개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성 호르몬 맞기 시작한 지 언제 자궁난소 절제술을 하는 게 적합할지요? 네, 이것도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스 여성들 자궁 수술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남성 호르몬 맞으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 경험상, 난소와 자궁이 조금 위축돼 있기 때문에 크기는 작아요. 근데 음, 사실 조직 자체는 조금 더 약간 질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난이도는 그냥 결국 똑같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남성으로 너무 오래 맞으신 상태에서 수술할 때 저희가 이제 자궁 수술하고 나서 이제 질 쪽으로 빼내거든요. 더 힘들겠다. 네, 질이 많이 좁아져 있고 위축돼 음, 있으니까 이게 빠지면서 질 안쪽에 상처도 조금 더 많이 생기고 그 천여막이라고 하는 그 조직들도 좀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얼만큼 맞고 와라 이렇게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한 번도 안 맞으시고 그냥 수술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탑 음. 하시기 전에 자궁 척출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탑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궁 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탑이랑 자궁적출을 같이 하는 저 전에 있던 녹색병원에서는 그렇게도 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탑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만 하는데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차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탑을 하시고 나서 태어나셔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분석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뭐 브레인 포그라든지 이런 좀 회복하시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설명드리고, 근데 그렇지만 빨리 한꺼번에 완료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냥 결국에는 설명드리고 선호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